백전백승 천기대요 51회차 서일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2띠 가운데에서 수에 해당이 되는 자생과 해생에 대해서 하다가 못했어. 그래서 이 부분 하고요.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보면 자축일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가운데 그러면 12지에 가장 앞서 있는 쥐띠에 바로 갑자냐, 병자냐, 무자냐, 경자냐, 임자생의 각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차례로 해서 자축일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띠에 각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오늘부터는 살펴보기로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 논어에 있는 글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일단사 일표음제로 항요 인불감기요니라 회야불각이라기요 현재 회야니라나 일단사 일표음 제로항이라. 일단사에 사라고 쓰지만 먹을 식자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기껏 밥 한 공기와 물 한 대접을 먹고 좁고 누추한 골목에 살면서도 누구도 그러한 고생을 견디지 못하지만 그 많은 그것을 낙으로 삼아서 바꾸고자 한 적이 없으니 그야말로 현자로다. 자, 공자님 제자 가운데 누가 그랬을까요? 그런 밥 한 끼 또는 물 한 대접만 먹고 살아도 또 아주 초라한 쓰러져 가는 그런 방 하나에 거적 깔고 살지만 그걸 바꾸려 하지 않았다. 정말 그야말로 현자다. 공자님 제자 중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 그래서 끝에 가서 바로 안회는 하고 안회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인간의 오용락이라는 건 사실 떨칠 수가 없잖아. 누구든지. 그죠? 그 오용락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놓고 보면 그 오용락으로 인해서 모든 재앙의 씨앗을 만들고 번뇌와 고통의 뿌리를 만들어. 그래서 그 오용락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스러울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모든 걱정, 근심, 번뇌를 떨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공자께서도 안회를 자기 제자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칭찬을 한 이야기야. 이거를 곁들여서 한 얘기가 뭐냐? 우리도 적어도 이런 어떤 역량으로 살아가자는 이야기죠. 자, 오늘 바로 수에 해당이 되는 자와 해를 보는데 수 가운데 자는 바로 양자라. 양자다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양수를 이야기하는데 양수는 여러분들 큰 바닷물 같은 거, 큰 홍수물 같은 거, 어마어마한 물을 갖다가 양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음수는 바로 뭐예요? 옹달샘물, 마르지 않고 끊이지 않게 솟아나오는 옹달샘물을 바로 음수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양수는 굉장히 과격한 면이 있는 반면에 오래가지를 못하고 음수는 은근한 반면에 굉장히 오래가.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아셔야 돼. 띠 가운데서도 이렇게 봤을 때 음에 해당이 되는 띠의 태생들 바로 묘, 사, 축, 미, 유, 해 여기에 해당이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씩씩거림이 별로 안 보여요. 표가 안 나. 조용해. 근데 오기가 많고 인내가 많고 속으로 뿜은 마음이 많아. 근데 이 양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겉으로 표가 팍팍 나. 금방 울그락부락하고 막 좋으면 와 있다가 나쁘면 도끼는 뜨고 막 이러거든. 이러는데 오래 가지는 못해. 쥐가 물러.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쥐가 오래가. 그러니까 이 태생의 여성들 옛날에
여성들이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5, 6월에도 서리빨이 내린다는 거는 양기생들이 아니야. 보편적으로 무슨 생들? 음기생들이 많아. 그러니까 음기생들 조심해야 돼. 오래가. 한 번 속에 먹은 마음이 있으면요. 굉장히 오래가. 겉으로 표도 안 내서 어떻게 돼요? 눈치 살살살 봐야 돼. 근데 이 태생들은 어떻게 돼요? 뭐 아니면 도야. 그만 확 했다가 알았어. 이 끝나거든. 아무것도 아니거든. 참고로 해요. 양수야, 쥐가. 그래서 쥐는 언제가 가장 활동성이 넓고 편안할까요? 언제가 가장 활동력이 강할까? 밤에. 그래서 쥐생이 자시생이 밤 11시에서 새벽 1시를 뜻해요. 그러면 쥐들이 가장 편한 달은 무슨 달일까요? 응? 음력 몇 월이요? 음력 몇 월이에요? 11월이란 말이야. 양력으로 12월. 그럼 농사 다 끝나고 나서 창고에 먹을 게 산더미 같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쥐생이라도 11월생이 제일 편하고 하루 중에서도 언제 태생이 제일 편해요? 밤중 태생이 제일 편해. 낮 태생은 눈치 보고 다니고 이래. 보편적으로 쥐가 가장 행복할 때가 음력 11월에서 입춘 전이지요. 입춘 전. 보름 전이야. 음력 보름 전. 정월 대보름 날에 여러분들 어떻게 돼? 여러분들 뭐 만월이다 해서 소원 빌면 된다. 대보름에 빌면 된다. 그러면서 만든 게 뭐예요? 잡곡밥 막 먹잖아. 그럼 잡곡밥을 먹어서 여러분들 복이 오는 걸까? 겨울에 씨될 만한 거는 다 모아놓잖아요. 채소든 뭐든. 이래놨다가 바로 이제 새해 들어서 정월보름 넘으면 뭐를 해? 정월보름 안에 창고 정리를 싹 해. 그래서 분별을 해. 그래서 씨로 삼을 건 삼고 버릴 건 버리고 분별을 다 해. 그랬는데 겨우 내내 아껴와서 감지겨놨는데 버리려면 아깝겠어? 안 아깝겠어? 아깝죠? 씨로 하는 거 나머지는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해서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섞어서 짬뽕으로 해서 밥을 해 먹는 게야. 그게 뭐요? 정월대보름 잡곡밥이야. 그러니까 하나도 안 버리고 이렇게 먹는 것으로 인해서 아끼고 절약하는 게 복이 오는 거지. 그걸 먹어서 복이 오는 건 아니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럼 고철 지나면 쓸모 있는 게 창고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태어나는 쥐는 행복해, 불행해? 불행하지. 먹을 게 없어. 다 정리하고 난 뒤. 언제까지 불행해? 보리타작, 밀타작, 보리타작에서 들어올 때까지 음력 5월까지 어떻게 해야 돼? 쩔쩔이 고생해야 돼. 그래서 쥐가 봄날은 겨울지나 한여름 음력 5월 보리타작 했을 때 쥐 이외에는 다 힘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쥐생들은 어떻게 돼요? 언제 움직여야지 돼? 이사를 하거나 뭐 매매를 하거나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아? 음력 10월 11월. 왜? 창고 정리하고 새해 고기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정리해야지. 그동안 넓은 데서 지냈는데 한쪽으로 가야지 다시 편안한 데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를 해. 또 싹 없어졌다가 봄에 보리타작에서 보리 물건 들어오면 또 이사해 안 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쥐띠생들은 이사를 하거나 문서를 매매하거나 그럴 땐 언제가 좋아? 음력 10월 11월이나 5월 정도에 하는 게 좋아. 이게 각 태생마다 내가 한번 다 얘기해 줬는데 기억나요? 안 나요? 나? 안 나요? 뭐요 도대체 여태는 나 혼자 얘기한 게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했는 줄 알고 각디생 얘기할 때 한 개도 안 했잖아. 쥐생은 그러면 5월하고 뭐예요? 10월, 11월. 그럼 축생은? 축생은 언제 눈갈이 나가? 언제 밭갈이 나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밭일하기, 눈일하기 시작해? 4월에 한단 말이야.
못 심는 게 5월이니까 4월부터 밭갈이 하잖아. 또 언제 추수하고 언제 또 제일 마무리 작업이 바빠요? 7월, 8월. 마무리 다 하고 가장 이제 오양간 들어가가지고 팔자 늘어지는 때가 언제요? 10월. 소는 이사, 이동, 변동, 매매 이때 하는 게 좋아. 이때 변화가 많이 와. 좋았던 게 나빠지기도 하고 나빴던 게 좋아지기도 하고. 호랑이 띠는 호랑이는 언제가 제일 좋아요? 움직이는 것이 제일 활동력 강할 때가 언제예요? 호랑이는 여름에는 숲이 우거져 있으니까 숲이 많이 우거진 데서는 사냥하려면 많이 뛰어? 조금 뛰어? 수모만 있으면 돼. 수모만. 그래서 여름 호랑이들은 엄청 게을러요. 엄청 게을러. 자기가 배고파 죽지 않고 뭐 이러면 꼼짝도 안 하고 있어. 먹이 구하는 것도 멀리 안 뛰어. 숲에만 잘 숨고 있으면 지나가는 거 하나씩 툭툭 잡으면 돼. 근데 겨울 호랑이는 사방이 다 뭐예요? 트여 있잖아. 그래서 먹잇감들이 눈에 잘 띄어요, 안 띄어요? 하루에 겨울 호랑이들은 먹잇감 구하러 400km까지 뛴대. 400km. 여름 호랑이는 옆에서 팔만 뻗으면 되는데. 그래서 겨울 호랑이들이 쇠가 빠지게 활동력은 있는데 먹을 게 없고, 여름 호랑이들은 게을러 터졌는데도 먹을 게 많고. 그래서 호랑이는 가장 움직임이 많은 때가 정이월, 4월, 10월이다. 이때 변화가 올 때 아니야. 환경의 변화. 그래서 호랑이들도 뭐요? 몸가짐, 마음가짐을 달리 바꿔야 할 때야. 그럼 토끼는 언제일까? 먹을 게 없지만 겨울 토끼는 주는 거 먹잖아.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어려움이 많아. 그래서 토끼도 정월, 2월, 4월, 10월 이렇게 돼. 그럼 용띠는 언제가 제일 편안할까? 겨울용은 활동력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잖아. 그럼 언제서부터 본격적으로 용이 움직이기 시작이야? 4월이 돼야 돼. 4월에서부터 기지개 펴고 움직이기 시작이. 그리고 가장 왕성할 때가 7월, 8월이야. 그래서 용띠가 7, 8월생이 가장 왕성해. 근데 남자용은 여성적이 되고 여성용은 남성적이 돼. 그래서 용띠 7월, 8월생이 사실은 약한 것 같지만 남자 7, 8월생은 도둑놈 오면 도망가는데 여자 7, 8월생은 나가서 도둑놈을 잡는다는 거 아니요. 기백이. 응? 그래 10월생. 옛날에 도둑놈 들어오니까 그러지 않아. 여보 인기척이나 도둑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응? 그 남자용이야. 남자용. 뭐라 그래? 내버려뒀는데 들어오기만 하면 돼. 가만히 두나 봐라. 조금 있다 보니까 들어왔어.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이불 뒤집고 있다. 내버려둬. 훔쳐가기만 하면 돼. 그냥 두나 봐라. 꿈틀꿈틀하니까 도둑놈 이불 덮어놓고, 만약에 이불 밖으로 손모가지 하나만이라도 대놓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야. 그리고서는 이제 나중에 보따리 다 싸들고 갔어. 그랬더니 다 가져갔잖아. 이랬더니 이불을 걷어차고 뭐라 그래? 이놈의 새끼는 한 번만 더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이런단 말이야. 그래놓고 이제 아내한테 그러는 게, 그 도둑놈이 참 등신이야. 보통 멍청한 놈이 아니야. 그랬더니 왜요? 그래. 내가 이불 밖으로 손을 2번이나 냈는데도 모르더라고. 이러는 거예요. 응? 꼭 용띠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남자들이 있는데, 용띠 태생이 그런 남성이 더러더러 있어. 응. 그 다음에 뱀띠. 뱀띠도 보편적으로 언제 제일 활동력이 강해요? 봄 돼야 되지. 그죠? 그래서 용하고 똑같아. 뱀도 4월, 7월, 8월, 10월. 이거 적어주는 거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도, 재앙이 와도 여러분들 1년 중에 요때 재앙이 와. 좋은 일이 와도 요때 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기가 무슨 시험을 본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 매매를 한다, 요때 되면 기운이 있어.
있어. 왜냐하면 이때 되면 변화 변동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좋아지든 나빠지든 변화 변동이 오는 시기야. 요 시기가. 그러니까 만약에 임용고시를 보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월에 본다. 뭐 11월에 본다. 뭐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뭐 5월에 본다라고 하면 대충 알 수 있는 거야. 무슨 띠생이냐에 따라서 요때 보면 기운이 뭐요? 현재에서 변화가 되는 거니까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요. 이걸 참고로 하면 돼. 그래서 그다음 말은 보편적으로 말은 정월 2월에 마구간에 있잖아요. 그지 않아? 그리고 언제 또 나와? 4월에 나와. 그래서 언제 또 들어가? 10월에 들어가. 그래서 정월, 2월, 4월, 10월에 변화 변동이 오고 그럼 말띠생들은 내가 집을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언제 내놓으면 돼? 설날 지나자마자 내놓으면 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이 태생들은 이때 내놓으면 되고 그리고 부동산 매매를 한다. 시험 합격운이 있다. 홀수 짝수? 홀수에 있단 말이요. 1, 3, 5, 7, 9인데 5는 동서남북에서 맥히니까 변화 변동이 와도 손해적인 변동이 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다소수에 팔면 집 팔아서 순이익을 챙기질 못하고 뭐에 다 빚 갚는 돈으로 나가든지 엉뚱한 데로 나가든지 이런 기운이 생겨. 그래서 산다 판다 언제? 1, 3, 7, 9. 매도래? 요때에.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지금 무지무지한 거 가르쳐 주는겨. 어떤 사람은 적고 외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나중에 나한테 묻기만 해봐. 상담비 내가 50만 원 받을 거니까. 그 다음에 양띠야. 양띠. 양띠는 또 언제 또 주로 많이 움직일까? 양들도 4월 시작이야. 음력 2월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가장 활력이 넘치는 때가 4월이야.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2월에서부터 산 밑에 들판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4월에서부터 산을 타. 그래서 언제 내려와? 10월에 내려와. 그래서 가장 봄날이 언제야? 7월, 8월이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잔나비띠야. 신생은 언제가 제일 좋아요? 신생은 가장 좋을 때이면서 가장 힘들 때가 5월, 7월, 10월이야. 그래서 1년 중에 몸이 아프다 그러면 이때가 많이 안 좋아. 사고가 난다 이때도 안 좋고. 근데 또한 좋은 것이다라고 해도 이때가 제일 좋아. 그 다음에 유생. 유생은 똑같이 수기 때문에 똑같이 가요. 5월, 7월, 10월. 그 다음에 술생. 술생은 정월, 2월, 4월, 10월 보편적으로 이때 변화 변동의 운기가 뻗어. 그래서 흔히들 뭐 5, 6월 개가 팔자 늘어졌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10월, 11월 개가 제일 팔자가 늘어져. 그럼 돼지.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 외우고 있어야 돼. 12띠의 변화 변동의 기운 이런 거는 넣어놓으라고요. 정월, 2월, 4월, 10월 똑같아. 그래서 제가 가장 기가 센 돼지가 몇 월 돼지라고 그래? 음력으로 4월, 10월 돼지라고 그래. 봄 돼지, 가을 돼지. 그러니까 멧돼지 기운이 있어. 산에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런 기운이라 아주 왁시해요. 엄청 왁시야. 다 그런 건 아닌데 4월, 10월 돼지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넘어가. 뒤로 깔딱. 자, 요거 이제 어느 정도 했으니까 다시 돌아가. 그래서 12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쥐가 제일 앞에 섰어. 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군데 가운데 쥐가 왜 맨 앞에 섰을까요?
옛날에 뭐 이솝 비슷한 어떤 설화적인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돼요? 쥐가 달리기를 하는데 큰 짐승이 1등으로 도착했는데 그 머리 위에 타고 있다가 꼬리지면서 자기가 먼저 내려서 1등으로 와서 자기가 1등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알아도 모든 짐승들은 대부분 음이나 양이나 이런 기운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 쥐는 음양의 이치를 한 몸에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 다음에 신랑하고 떨어져서 난 못 살겠다 해가지고 신랑 일찍 들어오라고 바가지 많이 긁고, 신랑이 어디 외출 가서 안 나오면 난리 치고 전화해서 어디냐 그러고 막 이런 보살님들 있잖아. 이런 보살님들은 내세에 죽으면 뭐가 된다고 그래? 우리가 불설 3세 인과경을 통해서 비유해서 살펴보면 내세에 뭐가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어? 신랑하고 떨어져 있지를 못하니까 한 몸에 있어야 돼? 떨어져 있어야 돼? 한 몸에 있어야 돼. 그럼 한 몸으로 살아가는 짐승이 뭐라 그랬어? 지렁이. 내세 지렁이가 된단 말이야. 그와 같이 음양이 한꺼번에 있는 짐승이 뭐냐면 쥐야, 쥐. 왜 음양이 한꺼번에 있을까? 쥐의 앞발은 양이에요, 양. 앞발가락이 4개야. 근데 뒷발가락은 5개야, 음이야. 자, 여러분들 생월에 설명하는 거하고 정반대인데, 우리가 1월생, 뭐 3월생, 5월생, 7월생, 9월생, 11월생, 2, 4, 6, 8, 10, 12월생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음력월인 사람이 음이야, 양이야? 음이란 말이야. 양력월인 사람은 뭐예요? 양이야. 양. 그래서 똑같은 띠라라고 해도 홀수 생일이냐 짝수 생일이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야. 살펴봐. 여러분들 친구들 동갑내기들 살펴봐. 7월생이 다르고 8월생이 달라. 7월생은 왁식이고 8월생은 좀 다소 내성적이야. 그래서 짝수의 월은 음기가 뻗고 홀수의 월은 양기가 뻗어. 그러니까 여기에 생각해봐. 양기의 천간에다 양기의 지지에 양기월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좀 따끈따끈해. 엄청 왁식이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바로 홀수월이 양기가 뻗어. 지금 웃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 12지 가운데 그래서 센스가 가장 뛰어나고 감각이 가장 뛰어난 태생이 쥐띠생들이야. 그래서 쥐띠생들은 눈빛을 보면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밤중에 사람들 눈치 보고 도망다니고 먹이거리 찾는 것처럼 아주 빛이 반짝반짝하고 눈동자가 팍팍 돌아가. 쥐띠의 사람들 가만히 봐. 눈동자가 초롱초롱해서 막 이렇게 돌아가. 쥐띠여. 또 낮태생 쥐는 또 덜하지요. 밤태생 쥐는 또 또릿또릿하지. 눈빛이. 눈치가 빠르고 영리하고 근면성실하고 인생의 커다란 장점이 작용되지만,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지고 뜻하지 않게 신랑들이 바가지를 엄청 많이 긁혀.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닌데 12지 가운데 쥐띠생들 아내가 남편을 제일 힘들게 해. 어디 밖에 나가서 전화 한 통화 만약에 연결이 안 됐다 그러면 다른 여자 만나는 걸 혼자 상상하고 씩씩거리고 난리가 뒤집어 엎어지고 이래. 금세. 쥐띠생들이 많이 그래. 집안은 또 똑소리 나게 아주 아기자기하게 정리 잘해놔. 쥐띠생들이 아기자기하게 요목조목하게. 근데 유혹에는 엄청 약해. 엄청 고지식한데 유혹에는 약해요. 그 다음에 이제 돼지띠야. 돼지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2지 가운데 음수야. 음수인데, 자, 해시야. 해시. 해시는 종말을 얘기하죠. 마무리를 얘기해. 쉽게 예를 들면
9시에서 밤 11시. 우리가 여러분들 불교에서 성주계공이 있죠. 부처님이 생로병사 이치를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결국 북쪽에서 출가할 때 사문유관할 때 북쪽에서 누구를 봤어? 사문을 봤잖아. 동쪽에서 누구 봤어? 노인을 봤어. 남쪽에서 누구를 봤어? 병든 자를 봤어. 서쪽에서 누구를 봤어? 죽은 자를 봤어. 서쪽은 하루의 끝이야. 인생의 뭐예요? 정년퇴직 후야. 그래서 인생의 끝을 서쪽이라고 그래. 그럼 할 일을 다 마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잖아. 팔자가 늘어지잖아. 그래서 서방이 정토야. 그래서 극락국토야. 할 일 다 안 하고 정년퇴직하니까 물론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그리고서는 밤중에 마지막이야. 그리고 언제 태어나? 새벽에 태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북쪽을 살아가려니까 어떻게 돼요? 계공이야. 그래서 바로 인시의 시작이니까 그때 태어나. 그때까지는 뭐예요? 밤중이야. 공이야.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려면 취직한다 어쩐다라고 하면 30여 개 동방약사야. 그래서 우리가 꿈도 많고 희망도 많으니까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걸 빌잖아. 그래서 약사를 만들어 놓은 거야, 부처님이.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되고 안 되고 힘들잖아. 그러니까 육도윤회라니까 난방해가지고 지장을 만들어 놨고 서방에는 할 일 다 끝나고 이제 마무리를 지니까 서방 정도 극락세 아미타를 만들어 놨어.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편안해. 이제 남는 일은 뭐요? 밤에 집에 와서 맥주 한 잔에 TV 보는 일, 씻고 잠자는 일, 죽는 일뿐이 없어. 그래서 서방 정토야. 극락세계야. 그리고는 다시 태어나잖아. 하루의 종말, 인생의 종말, 월의 종말. 그게 해시야, 해시. 그래서 9시에서 11시. 또 계절로 따져보면 음력 10월이야. 일반 나이로 11월이죠. 그래서 근심 걱정은 많아도 천성이 단순하고 인정이 많아 남에게 베풀기 잘한다. 잘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잘해? 자기한테 잘하고 자기 배짱에 맞는 사람한테는 잘하는데 자기 배짱에 안 맞는 사람한테는 뭐예요? 안 해. 마음속에는 비록 고통이 있을지라도 태연히 이겨내면서 왕성한 정력과 솟아나는 열정으로 내일의 성공을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준비한다. 그래서 끈기와 인내는 있어요. 끈기와 인내가 정도에 넘쳐서 오기와 속된 표현을 하면 좀 꼴통 기질이 있어. 그래서 봄, 가을, 태생의 돼지는요 어느 정도로 꼴통이냐 하면 산에서 내려오고 올라오다가 왜 나뭇가지나 돌멩이가 자기를 내려오는데 툭 치잖아. 그러면 화가 나면 그 돌멩이를 받아버려. 내 이 돌 다 부수고 만다고. 그러다가 누가 쓰러져? 쥐가 쓰러져. 이게 돼지야. 그러니까 마음 한번 독하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무시무시해. 봄돼지, 가을돼지 그래. 돼지띠 분들한테 죄송한데 돼지띠 분들하고 사는 거사님들은 실수하지 말고 조심해서 지내요. 만약에 실수하면 회사까지 찾아가서 넥타이 잡고 귓밤대기 올릴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들이 많아. 봄, 가을 돼지들이. 자, 여기까지 12지에 대해서 대충 살펴봤어요. 그러면 돼지띠들은 변화 변동 시기, 운기가 약한 시기 이때가 언제라고 했어? 방금 전에 설명했는데 기억하고 있나? 정의월, 4월, 10월. 자기 가족이나 자기하고 연관된 건 금방 외우는데 그렇지 않은 건 못 외우죠. 하지만 그것도 외워놔야 돼. 나중에 사이도 봐야 되고 며느리도 봐야 되고 손자도 봐야 되고 손녀도 봐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참고로 하시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60갑자로 보는 나의 운명. 여러분들 231페이지 백전백승 들어가. 자, 우리 인간들도 자연과 더불어서 태양빛 아래 땅에서 웅지를 틀며 살고 있다. 우주와 천체의 변화에 따라 사시사철은 물론 생로병사나 성주계공의 이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시간과 공간적인 환경과 조건들에 순응하며 천체 운행이라는 것은 주기와 순환이다. 달리 윤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과 공간의 환경들이 반복되고 동물과 식물들 그리고 우리의 삶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천체 운행과 함께 살아나가게 될 것이다. 백전백승 232페이지. 과일의 당도가 좋을 때는 태양의 광선이 강했음을 나타내고 과일들의 결실에 문제가 생길 때에는 기후나 환경 조건이 좋지 않았거나
태풍의 영향이 심했음을 나타내듯이 우리 역시 잉태한 모태에서부터 사회적인 환경의 지배를 받아왔다. 그래서 사실은 아기 가진 그 어머니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희한하게 부모의 목소리 담고 부모의 손발 담고 부모의 성격을 담는 거 보면 참 조심해야 돼요. 밖에 내다 놔도 딱 보면 알아. 목소리 들어보면 알고 하는 것 보면 알고.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 참 조심해야 돼. 근데 부모 될 자격도 갖추지 못하면서 부모 되는 사람들도 요즘 참 많아.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는 부분이거든. 결혼하는 사람들 100일 정도 동안 교육을 받고 아내의 둘이 남편의 둘이 다 공부한 다음에 결혼했으면 참 좋겠어. 1년에 한 번씩 한 일주일이 됐든 열흘이 됐든 제대로 공부하고 했으면 좋겠어. 너무 무책임한 사람이 많아.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 너무 속상한 일들이 많아요. 다들 불자 만들어서 바른 불법 가르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옛날에 달력이 없었을 때는 나무에 표시를 하거나 밤하늘에 별자리를 따라서 씨앗을 뿌리기도 하는 지혜를 터득했고 차츰 그러한 이치에 따라 달력이 만들어지고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간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지가 만들어졌다. 12지는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10간은 우리의 육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10간의 작용이 어떻냐에 따라서 우리 육신의 변화나 질병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12지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의 성격이나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느냐라는 이치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다시 모든 것은 주기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기사 등으로 음양의 예치에 따라 복합해서 육식갑자가 만들어지고 인간의 태어남 역시 주기적인 어떠한 성격이 주어지고 주기에 따라 일정한 수순을 정한 것이 사주 추명의 논리다. 모르는 사람들은 뭐 유교, 도교를 미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미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신이어요. 승려들도 보면 여러분들 자꾸 얘기하지만 이런 당사주 같은 것도 달마가 최초로 핀 것이고요. 여러분들 그 땅에 대해서 도선비기, 도선국사가 만든 거고요.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 스님들이 사실은 공부를 더 많이 했었어. 역대 성현들이. 근데 그걸 가지고 미신이다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겨? 지가 저는 그걸 잘 몰라요 소리나 하면 참 좋은데 그 미신이라고. 이것을 다시 동물들의 습성이나 성격과 비슷한 점을 발췌해서 띠로 나열한 것이 오늘날의 12지를 만들게 된 동기가 되었다라고 한다. 여러분들 생각해봐. 쥐띠의 성격을 알려면 쥐의 습성을 보면 돼. 참 신기하거든. 소띠의 성격을 알려면 소의 습성을 보면 돼. 호랑이띠의 성격을 알려면 호랑이의 습성을 보면 돼. 돼지가 멧돼지가 왜 독하다라고 하느냐. 돼지들이 새끼를 대략 얼마나 낳아요? 새끼를 제일 잘 낳는 게 첫째는 뭐야? 쥐야, 쥐. 그 다음에 많이 낳는 게 뭐예요? 예? 토끼예요, 토끼. 토끼 2마리 갖다 키우면 1년 있으면 250마리 돼요. 나가 키워봤어. 옛날 절에 있을 때 거기도 터가 좀 있어서 암수 1마리 사다 놨는데 한 80일 정도의 새끼 나요. 8, 90일 만에 잉태해서 그럼 8, 90일 만에 또 어른이 돼. 새끼가 3개월에 한 번씩 어른이 돼서 잉태를 해. 그러면 10마리를 한다고 참 배에 적게는 10마리 많게는 15마리 더 많게는 18마리까지 나. 그럼 10마리 난다고 쳐. 그러면 3개월에 쥐 못지 않아요. 3개월 후면은 몇 마리가 새끼를 낳아? 거기 암 놓으면 다 나. 5마리가 암 놓으면 5마리가 뭐요? 10몇 마리씩 나. 그럼 3개월 지나면 몇 마리가 나? 처음에 낳았던 놈, 뒤에 낳았던 놈 합하면은 그러니까 1년이면 250마리가 돼. 감당을 못해. 토끼 장을 만들 수가 없어. 또 토끼도 그걸 잘 파잖아. 담장을 얇게 하면 담장 밑으로 파고 나가버려. 그래서 그때 우리 학생회 만들었을 때 학생 애들 내가 토끼 필요한 사람 쫙 나눠주고
필요한 사람 죄 나눠줬다는데도 벅시글벅시글 하는데 나중엔 누가 와? 토끼 좀 달라 그래서 주면 뭐해? 집에 가서 잡아가지고 술 안주하고 있어. 그래서 야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내가 없애버렸어. 근데 토끼띠 사람들도 뭐요?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근데 많이 나면 어떻게 돼요? 단산이야. 그래서 토끼띠 사람들은 늦게 결혼하면 아기 못 낳을 수 있어. 단산돼. 30대 대략 초반이면 단산이야. 끊어져 아기 낳는 기운이. 다른 띠 같지 않아.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건 모르고 뭐 일찍 시집 가면은 뭐 깨질 수 있다 해가지고 35 넘어서 가라고 했다가 35 넘어가지고 시집 가면은 아기 나 못 낳아? 허당될 수 있어. 나 왜 그렇게 무지한지도 몰라. 그 다음에 많이 낳는 게 돼지야, 돼지. 새끼는 아차마차 뛰어다니는 건 보여? 탯줄 안 잘라주면 지가 뻘떡거리다 끊어. 지가 뻘떡거리다. 그리고 뛰어다녀. 나면 낳자마자, 소는 나면 그래도 몇 시간 지나야 일어나는데 돼지는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태도 안 끊어놨는데 꿀꿀꿀거리고 요동치고 난리쳐. 그래서 가위로 태 반짝고 붙여주기 전에 가위로 딱 태만 자르면 천지를 돌아다녀서 그거 잡으러 다니기 바빠. 이게 돼지야. 그만큼 빨라. 왜? 근데 일반 돼지는 안 그러지만 멧돼지는 어떻게 돼요? 돼지들 자기 새끼들 잡아먹는단 말이야. 뼈 하나도 안 남겨놓고 잡아먹어. 어떤 돼지를 잡아먹어? 햄스터가 그렇듯이 비실비실한 거. 젖제대로 못 먹고 비실비실한 거. 내가 저놈 키워봤자 이 다음에 뭐 되겠냐? 저건 아예 일찍 없애버리는 게 낫다. 그래서 한 배 나온 새끼들 중에 무려 6, 7마리도 잡아먹어요. 멧돼지는. 뼈 하나도 안 남겨놓고. 그럴 정도로 뭐요? 매정해. 그래서 부모정이 평균적으로 제일 약하다 이렇게 봐요. 아주 모질어. 매정해. 자기 자식이라도 칼자루시 딱 잘라버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독화되는 거예요. 한번 자기 마음에 벗어나면 남 대하는 것보다 더 냉정하게 돼. 자, 해서 쥐띠생의 갑자, 병자, 무자, 경자, 임자 태생을 알아보는데 시간이 다 끝나가지고 얘기만 하고 요거 다음 시간에 갑자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쥐띠생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갑자. 갑자생이 1984년생, 1924년생 이렇게 되죠. 또 병자생이 1996년생, 1936년생. 그 다음에 무자생이 1948년생, 2008년생. 경자생이 1960년생, 2020년생. 또 임자생이 1972년생, 아직 태어나지 않은 2032년생. 여기에 대해서 쥐띠가 5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갑자, 병자, 무자, 경자, 임자. 다음 시간부터 각 띠별로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파악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헛되게 보내진 않은 것 같은데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갔어요. 합장들 하시고요. 무기식지하기 보렴 요회인 불건 하유화제 니라나 여러분들이 이제 다 어른들이 되셨어. 여러분 자식들이 자기 앞길 열어서 자기 갈 길 잘 가는 게 좋겠어. 아직도 엄마, 아버지 얼마 좀 주세요. 용돈 좀 주세요. 이러는 게 좋겠어? 어떤 게 좋겠어요? 자, 그럼 부처님은 어떤 제자들을 제일 좋아했을까요? 자기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와 같이
중생구제를 하는 제자들을 제일 좋아했을 거예요. 그럼 공자님은 어떤 제자들을 제일 좋아했을까요? 자기와 같이 깨달음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제자를 제일 좋아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식이 바르게 커서 남한테 배품을 주는 여유로운 삶을 사는 자식이 훌륭하게 생각하듯이 여러분들도 불법을 배우면 어떻게 돼야 돼요? 썩혀놔야 돼야.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집에 책꽂이에 책 그냥 갖다 박아놓고 뚜껑도 안 열어보고 이거 저 방송 한 개도 안 열어보고 이렇게 지내야 돼야. 매일매일 열어보고 책 보고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돼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야 돼야. 근데 혼자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돼야. 얻어먹으면 갚아야지요. 부모한테 받았으면 갚아야지. 나한테 배웠으면 갚아야지. 나한테 갚는 게 어떻게 갚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란 말이야. 그 얘기야. 배운 학문을 묵묵히 마음에 새겨두고 배움에 실증 내지 않으며 제자들 가르침에 게을리하지 않으니 내가 하는 일에 어찌 어려움이 있으리요. 공자께서 그랬어. 내가 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으려면 일봉이는 왜 어떻게 해서 어려움이 없어질 수 있을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친 것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면 내가 편안하겠어? 안 편안하겠어? 그럼 내가 오래 살겠어? 안 오래 살겠어? 그럼 말로 오래 살라고 할 것이요. 그렇게 해야 돼. 알아서들 하시오. 백전백승 천기도제 51회차 서일공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승부하십시오.